영조가 선택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다. 사도세자. 옥체를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편안히 하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소서. 내가 자결하면 조선국 세자의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라. 큰 못으로 못질을 하고 동아줄로 뒤줄을 꽁꽁 묶게 했다. 불볕더위 속에 세자의 기력은 급속히 쇠약해졌다. 자기 오줌을 받아 마셔가며 연명할 정도였다. (1735년 1월) 영조는 아주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세자라고 불리는 영조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나서부터 똑똑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기어다니기, 6달 만에 대답하기, 7달에는 방향 알기, 2살에는 60여 글자를 습득. 사도세자는 영조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많은 것을 영조로부터 받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책봉이 되고 돌이 지나자마자 세자로 책봉이 되게 됩니다. 영조는 자신이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출생에 대한 일과 경종을 독살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는데 이에 더 꼼꼼하게 현실에서 임금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원칙주의자가 되어갔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세자로 책봉된 사도세자는 100일이 지나고부터는 부모의 품을 떠나 저승전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곳 저승전은 독살되어 죽었다고 생각되는 경종의 부인이 머물렀던 곳이며 바로 옆 음식하던 곳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저승전에서 사도세자를 보살피는 나인들도 경종의 나인들로 두게 합니다. 영조가 이렇게 한 이유는 경종의 독살에 대한 의심을 덜어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합니다. 영조는 똑똑했던 어린 시절의 사도세자를 보면서 신분적 출신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겨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를 보살피던 나인들이 어린 사도세자에게 글공부보다는 칼싸움놀이 같은 병사놀이를 즐기게 했는데 나라를 학문으로 다스리고 있는 영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고 그런 세자의 모습은 영조의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을 것이고 사도세자에 대한 실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을 겁니다. 영조는 어린 사도세자를 정치적 경험의 이유로 대신들과 정무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시키고 어렸던 사도세자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해 대신들 앞에서 무안과 창피를 주면서 흉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죄인들을 처형하고 고문하는 자리에는 꼭 어린 사도세자를 데리고 가서 보게 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병은 이때부터 커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영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간에 관계없이 사도세자의 처소에 들려 밥 먹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귀를 씻고 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영조는 15세부터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나라의 큰일에 대한 안건이나 상소에 대답을 못하고 영조에게 물어보면 그만한 일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번거롭게 묻다니. 라며 문책을 했고 만일 영조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세자 혼자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내게 묻지 않고 혼자 결정하다니. 물어봐도 혼나고 결정해도 혼나는 사도세자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15세 때까지 임금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영조 이왕비 정성왕후와 할머니인 인원왕후가 돌아가시고 그 능행길을 영조와 함께 가게 됩니다. 정말 기쁜 마음에 사도세자는 영조를 따라 나서는데 능행길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영조는 날씨가 이런 것은 다 세자를 데려온 탓이라며 세자를 궁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지내야 했던 사도세자는 화병에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까지 오게 되면서 사도세자의 살인이 시작됩니다. 옷을 입히던 궁녀를 죽이고 내관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하고 하루에 6명까지도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여야만 마음이 낫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마음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마께서 사랑해 주지 아니하기에 서글프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하게 되어 그러합니다.
그래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그리고 영조는 해경궁홍 씨를 찾아서 남편 사도세자를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세자는 임금에게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도세자는 2, 3개월 동안 한 번도 영조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영조도 이해하는 마음에서 점점 오해가 쌓이게 되고 불심이 생기고 분노로 발전해버리고 만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영조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영조의 머릿속에서 사도세자는 지워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무리 하려노라. 여기서 아무리는 마무리로 이해가 되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처리해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가 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경궁홍 씨는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 씨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옥체를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편안히 하는 것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소서.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아들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불러 사도세자에게 칼을 던지며 자결하라 명합니다. 사도세자는 이때 살려달라 간곡하게 비는데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뛰어들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영조에게 울면서 애원하지만 영조의 명으로 정조는 쫓겨나고 맙니다. 이때 정조의 나이 10살이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히게 되고 8일 이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왕이 될 몸이었기에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자신의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아들로 호적을 옮기고 대를 잇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3년 상을 지내고 있었던 정조는 영조의 명으로 상복조차 입을 수 없게 되자 엄청난 트라우마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조가 임금이 된 후 정조는 천마를 내뱉습니다.